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경매 이제 보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우리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거죠. 만일 경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날은 무법 첨지가 됩니다.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조폭 보내야 돼. 그 방법.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여기다 연락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경매도 물론 이제 동산도 많이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 경매도 꽤 이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만 가지고 이제 투자해서 돈 벌었다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제 정보를 좀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재테크 막 투자 막 이런 거 좀 많이 봐가지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이제 좀 알려주고 그랬는데 예전에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30대 초반 젊은 친구인데 부동산 투자 특히 경매해가지고 100억대 넘는 부자 된 30대 초반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본인이 20대 때 부동산에 미쳐 이제 그 미리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20대 재테크야. 그런데 그 재테크가 이제 부동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 항목이 20개를 쫙 적어놨어. 부동산 분야에서 부자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그 항목이 쭉 20개.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 왜냐? 저 그 내용을 다 알아. 그 20개를 다 알아. 저 충격을 받았잖아. 와, 그때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아느냐? 그 20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법 내용, 중개사법,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나오고. 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다 알잖아. 그러니까 걔가 젊은 나이에 투자 100억대 부자 된 친구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부자 되기 위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수험생인데 이 공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아니라 부자학 강의다 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으면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근데 그때부터 막 바뀌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공부하는 척해. 이제 막 그러다가 한 좀 지나면 돌아. 이제 그렇게 되던데. 진짜요. 부동산에 대해서 엑기스만 모으는 게 이 공인중개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히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 하수야, 하수. 이건 그게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엑기스와 같은 공부. 그러니까 일찍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지금 그러죠? 다 때가 있어. 사람은 내가 이 공부하는 것도 지금이 내 때야. 그러지 않아요? 다른 때 뭐 할 수 있었나?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이 때요. 그러니까 괜찮아. 항상 우리는 때가 왔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하자. 그럼 이 공부를 길게 해야 돼? 짧게 끝내야 돼? 뭐든지 짧게. 그래서 오래 했으면 이제 전반전 끝났으니까 후반전 열심히. 막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않고 특강한다고 하니까 뭐 피곤해요 하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할 때 그래도 끝내는 게 낫지 않아? 그때 토요일 날 쉬고 내년에 1년 더 할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그러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차라리 토요일 날 나 나와서 특강 듣고 내년 1년 쉬겠다. 그게 돈으로 또 훨씬 이익이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할 때 뭐든지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그냥 빡세게 하는 거야. 쌍코피 터지게 해봤어 공부? 날 리가 없지. 뭐 쌍코피 나게 할 리가 없지. 쌍코피 날 리가 없지. 엉덩이 종기 나봤어. 종기. 여름엔 날 더워도 나봤다. 나봤어요? 나봤어요. 아니 공부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그냥 났어요. 그냥 났어요가 아니라 그 여름철에 말이야 더워도 우리 옛날에 선풍기 없잖아요. 선풍 의자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으면 짓 물러져 가지고 종기 난다니까요. 그래서 종기 나게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고약 붙여봤어 안 붙여? 참 고약하니까 옛날 우리 고약 그러죠. 그러니까 고약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요즘 새들 잘 몰라요.
맞아요. 고약. 고약 해가지고 그 종기 빼내는 게 그 고약이다. 고약 알아, 몰라? 봐봐요. 모른다니까요. 젊은 사람 몰라요. 왜 모른다니까요. 상당히 9세대네, 근데. 9세대인데. 집안 분위기에 따라 이제 좀 이렇게 고약 많이 붙이고. 근데 엉덩이 종기에는 그때 당시 고약. 요즘 병원 가서 째가지고 이제 칼로 째가지고 고름 꺼내는데 옛날엔 고약 붙이면 그 고름이 뚝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뽕 뚫려, 엉덩이에. 그러면 그 땀 흘리며 가면서 앉아서 공부해야 그게 생겨, 종기가. 그러니까 종기 한 번씩 생겼어야 돼. 에어컨가 추워. 그래서 이제. 공부했다 왔어요, 다음부터. 나 그래도 종기나 해봤다고 그 얘기 하세요. 맞아. 다음부터. 나도 그래도 한번 해봤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진짜. 자, 그래서 우리 경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또 경매 쪽 이쪽 우리 강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기회 되면 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자, 경매 보면 자, 여기 이제 경매 종류가 이제 사경매, 공경매. 사경매는 미술품, 골동품인데 이거 우리 뭡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경매는 다시 경매하고 공매인데 공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고 이제 경매. 그럼 이 경매가 여기 보면 이제 강제 경매, 의무 경매 두 개가 있는데 자, 의무 경매는 여기 원래는 법조문에 담보권 실행을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없어 이 말은. 근데 말이 길잖아 지금. 말이 기니까 실무적으로 사람들이 의무 경매래요. 뭐냐면 담보권이 뭐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게 바로 뭐다? 의무 경매. 그 다음에 강제 경매는 이게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 그래요. 그럼 집행 권한이 뭐예요? 그 오른쪽에 보죠. 뭐냐면 판결문이야.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가 자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자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안 갚아. 그럼 채권자 바로 경매하냐? 못해.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소를 해. 그럼 그 판결문 있죠?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 내 부동산 경매로 넘기려고 이러는구나. 알아. 그러니까 얼른 빼돌리죠. 명신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붙잡아 놔야 돼. 그게 뭐다? 그게 가압류야. 압류 미리 한다. 임시로. 그걸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나 압류 채권자가 한 게 바로 뭐다? 강제경매. 그러니까 주로 다 뭐가 필요하다? 집행권한. 집행권한이 뭐다? 판결문.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임차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경매를 넘겨. 그럼 이때 임차인이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겠어요? 그렇지, 강제경매지, 임차인. 자, 그래서 이제 의무 경매는 특정 재산에 대한 거,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그리고 예견된 경매, 예견된 경매란 말 써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 때 보면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돈 안 갚으면 경매하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예견된 경매. 그래서 물적, 그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이 경매는 알아, 몰라? 몰라. 등기부에 없어. 갑자기 어느 날 경매로 넘어.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그래. 그럼 일반 재산인데, 자, 이 사람이 돈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채무자가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걸 경매로 넘길 거야? 주택은 자 1억의 채권, 주택은 1억 5천, 상가는 3억, 토지는 5억 그래. 어떤 걸 경매로 넘을까? 토지? 괜찮아, 얘기해봐요. 괜찮아. 뭐 토지? 근데 토지인데 토지가 또 담보 설정돼 있네. 그래가지고 은행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얼마냐? 채권 최고이익 6억이야. 자, 토지 경매로 넘겨? 그러면 자기는 후순위야.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뭘로? 에? 주택? 주택은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3억 있어. 잘 알고 넘겨야 돼. 다 분석해서. 그러니까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토지 됐건 그 물건이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 골라야 돼. 다 넘겨야 돼. 그렇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경매로 넘어갈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산.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그러니까 경매하면 재밌잖아, 우리. 그러니까 경매 공부. 제가 다른 학원은 제가 또 경매해요, 실은. 제가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 4주 정도. 그리고 우리 그 수강생들 데리고 법원 견학도 가고. 그래서 대전 법원까지. 그럼 이제 수험생들 엄청 이제 경매 강의 좋아해. 막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되고. 여기는 있어. 그래서 경매. 자, 그럼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경매는 뭐가 나오냐? 권리 분석하고 절차가 나와. 자, 그럼 권리 분석. 자, 먼저 권리 분석은요. 저희 가운데 봐봐요. 가운데.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1번 항상 소멸 그랬죠? 이거 알아야 돼. 항상 소멸은 뭐냐? 저당,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자, 담보 가등기는 몰라도 돼요. 그럼 아까 저당, 근저당 이들이 하는 경매가 뭐다? 의무경매. 그리고 가압류, 압류권자 하는 게 뭐다? 강제경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주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자, 자기네들이 경매를 신청하니까 뭐다 항상 소멸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경매는. 자, 그럼 뭐냐? 말소 기준 권리. 이 권리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말소, 그 위로는 인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소 기준이 되느냐? 자, 이 소멸되는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거. 가장 먼저 설정된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3순위 지상권, 4순위 가압류, 5순위 근저당, 6순위 압류. 자, 말소 기준 몇 번? 이 네 개 중에 순서가 제일 빠른 거. 자,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근저당,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그럼 말소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소멸. 자, 참가해야 돼? 하면 안 돼. 해야지, 왜 안 돼? 다 소멸돼. 다 세탁이 되니까 깔끔하고 깨끗하지. 우리가 떠안을 게 하나도 없어. 다 소멸. 자, 그런데 거기 인수를 봐봐. 인수라고 써져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봐봐요. 거기 1번에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순위 관계없이 인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일 여기 7순위에 유치권이 있고 막 8순위에 법정지상권 있으면요. 이것은 무조건 인수야.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이거 찾는 거야, 실은. 소멸되는 건 괜찮아, 놓쳐도. 왜? 소멸되니까. 근데 떠 안아야 된 거 놓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 찾는 거야. 자, 다시. 자, 1순위 전세권, 2순위 압류, 3순위 저당권, 4순위 근저당, 5순위 자, 가압류. 자, 말소 기준 몇 번? 에? 아니, 이 중에 제일 빨리 온 거 뭐요? 이거 어려워, 지금? 압류가 제일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다 소멸되고, 이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맨 위쪽, 맨 밑에가 그 말이요. 그 박스 맨 위에가 말소 기준 앞에 있으면 인수, 맨 밑에, 말소 기준 밑에 있으면 다 소멸.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말소 기준만 찾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소멸 봐봐요, 소멸. 소멸에서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최선순위 전세권자, 인수해야 되잖아요. 말소 기준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세권 배당적으로 하면 뭐 한다? 여기. 원래는 인수해야 돼. 근데 이 전세권자가 나 배당 받고 나갈래요. 자, 전세 보증금 받고 나갈래요. 그럼 뭐 한다? 소멸돼.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뭐가 되냐면 말소 기준이 됩니다. 이게 혹시 전세권 배울 때 담보물권 성질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 들어본 것 같아? 아니면 기억이 안 나? 들어본 것 같죠? 뭐 때문에 담보물권 성질이 있다고 그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잖아. 근데 왜 담보물권? 그 전세 보증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보물권 성질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이 되고 이것도 그럼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를 했을 때 뭘 해야 돼? 우리가 확인을. 이 전세권의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이거 찾아야지.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했으면 들어갑니다. 근데 안 했으면 이거 인수해야 돼. 별거 아니에요, 우리 권리분석. 자, 그래서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네 개 중에 뭐 한다고요? 맨 먼저. 그럼 아까 임차권도요. 자고로 이들 밑에 있으면 무조건 뭐다? 소멸. 임차권. 소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치권 법정 인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소멸되는 거 2번에 봐봐. 압류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뭐한다?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뭐냐면 압류효력이 언제 생기냐. 우리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 경매 등기하거든요. 그 등기된 다음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90% 이상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 부동산 안 뺏기려고 친구한테 야 네가 유치권 행세 좀 해 이거요. 이런 가짜들이 많아. 그러니까 유치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을 해야 돼. 주로 유치권자는 누가 주장할까? 용문신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다 유치권자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무서워서 막 뭐라고 말해 못해. 다 그 조폭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 있으면 그냥 귀찮으니까 장가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 나도 한 가닥 성질한다 이러면 해도 되고, 나도 내 그 애들 쫓아낼 수 있다 그럼, 나도 내 동생들 있다 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봐봐. 이제 인수. 자, 인수에서 2번 맨날 시험이 이거 나와. 이것 때문에 맨날 틀렸잖아. 인수 2번.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는 우리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번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인수한단 말은 그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우리가 줘야 돼. 그래야 물건 넘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락받은 사람, 야 너 돈 갚아 이 말은 못해. 왜? 경락받은 사람 지 채무자가 아니니까. 단지 못 줘 이렇게 거절만 해. 그러니까 이제 경락받은 사람이 그 물건 받으려면 뭐 해라? 돈을 갚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을 구분해야 돼 이거.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자 이거 이제 설명 다 했고요. 자 이제 경매 절차로. 자 경매 절차 우리 87페이지 맨 밑에 이제 이 그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87페이지 맨 밑에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 내용을 다 떠올려야 돼요. 중간중간 해당되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자 먼저 왼쪽 봅니다. 경매. 자 먼저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매 비용 예납 그랬죠. 경매 공짜가 아니야. 그럼 누가 이 비용을 내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내야 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 비용을 먼저 납부를 하고요. 나중에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는 아닌데 선불로 내라 이거요. 그럼 경락대금에서 이 돈 받아가니까 이 비용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 집 팔린 돈으로 이 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에서 배당 받아가니까. 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엄청난 손해야. 이 비용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로 안 넘어가게 해야 좋은데 어쩌지. 자, 그 다음 2번. 그럼 이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했다는 걸 송달 알려줘야 돼. 왜? 채무자도 조치를 하게끔. 이거 빠뜨리면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합니다. 이제 법원이 촉탁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해요. 자, 아까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 그 압류가 이 말이야. 그런데 가로 안에 경매가 취하될 수 있어. 뭐냐? 채무자가 돈을 갚아. 그래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압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줘. 커트 시켰어. 그럼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왜 안 받아주냐? 받아줘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자, 경매 개시 이거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A라는 사람이 먼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경매를 또 신청해. 그럼 이거 커트한다, 받아준다? 받아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이거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한 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그 말. 일단 받아주고, 그래서 만일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 경매가 취하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경매가 이제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중 경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날개를 봅니다. 자, 거기 경매 개시 결정 날개 1, 2, 3, 4. 이게 이제 법 조문인데 최근에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자, 왼쪽 날개 맨 위에 1, 2, 3, 4입니다. 왼쪽. 자,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땐 동시에 그 부동산 압류를 명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류를 명하는데 이제 자동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2번.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3번.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응할 수 없다. 그 압류 떠 안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압류 떠 안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이 부동산을 자기가 샀어. 근데 경매가 진행 중이야. 나 이거 몰랐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지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야지. 그냥 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4번. 이해관계에는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만나보면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가기 전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작년 기출문제 질문. 자, 그럼 다시 이제 거기 3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는데, 자, 배당 요구. 그러니까 빚 받을 사람 모여라 이거야. 니네 채권자들 받을 돈이 얼마인지 신고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배당 요구 종기, 즉 마감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배당 요구 종기 마감 날짜를 정해주니까 그때까지 해야 돼. 근데 이 정기가 언제냐? 그 중에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로 정한다? 첫 매각일. 그러니까 맨 처음 경매하는 날짜보다 더 앞선 날짜로. 그래야 경매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누구고 채권 액수가 얼마고 다 파악을 하고 경매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음 그랬죠? 뭐냐면 아까 전세권자가 나 배당 받을래 하면 아까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멸되니까 참가했는데 나중에 나 마음 바뀌었어. 그냥 눌러붙어 있을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랬다 저랬다 안 된대. 자, 4번에 매각 준비. 자, 그럼 법원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그걸 집행관이라고 그러는데, 법원 공무원들 있잖아요. 법원직 우리가 이제 9급, 7급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들인데 정년퇴임하죠. 정년퇴임한 사람한테 그거 배당을 해줘. 그 집행관. 근데 경쟁이 치열해. 인사 고과가 좋아야 되고 성적도 막 좋아야 되고 일을 잘해야 돼. 왜냐? 경매 한 건당 수수료 얼마씩 받아. 그러니까 경매 물량이 많은 동네에서는 많이. 그래서 연봉이 억대도 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해. 이거 아무나 못해 그래. 내 친구도 이거 하려다가 포기했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리고 백이 있어요. 법원장 막 백도 있고.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생각해봐. 정년퇴임 했는데 막 연봉 1억이야. 얼마나 좋아. 별 하는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 분석, 지네들도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를 맡기는데 감정평가사한테. 그럼 이들이 평가한 걸 감정가라고 해요. 그럼 이 감정가를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요, 자, 최저 매각 가격을 3억이라고 해봐요. 이제 이 부동산 3억이 이제 경매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조사를 다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각 공고를 합니다. 자, 이것 중에요. 매각 공고. 1번, 최초 매각 기일은요,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공고를 우리가 6월 1일 날 했어. 그럼 매각 기일은 언제다? 6월 15일. 그러니까 14일 뒤로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달력처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 한다고 나와요. 그게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14일, 2주 동안에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건 분석, 이렇게 임장 활동, 권리 분석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인데 이것은 매각 기일로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여기 매각 결정기 이것부터 일주일이니까
22일 날. 그러니까 매각 결정기일은 이거. 그러니까 매각 기일에는 매각을 하고 경매를 하고, 매각 결정기는 이제 7일 후로 있는데, 이 경매가 하자 없이 제대로 됐나 안 된다, 이런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허가할 건지 불허할 건지 결정한다 이 말이야. 이게 매각 결정기일이야. 그래서 이 각각의 날짜를 언제로 정한 다음에 뭐 한다? 공고. 그럼 이제 이 공고가 뜨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때? 네. 물건 쭉 리스트를 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참가할 건지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매각 실시. 자, 그럼 이제 매각일. 자, 6월 15일 날 이제 우리는 경매 법정 갑니다. 세종시는 여기 어디로 갔죠? 대전으로 가죠? 대전도 엄청 크잖아요. 저도 제가 청주에서 강의할 때 청주 수강생들 데리고 대전으로 견학 갔어요. 대전도 물량이 많아서 엄청 사람. 와, 제가 대전 가서 깜짝 놀란 게, 경매하러 온 사람들이 그 경매 법정에 막 얼마나 그때 꽉 찼는지, 앉아있을 장소도 다 막 서서 막 거기 막 몇백 명이 있었거든. 근데 누가 왔냐? 논밭이 경매로 많이 넘어대. 그때 당시에. 근데 논밭 경락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조치원 쪽에서 많이 오대. 거기 옆집 사람들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옆집 경매로 넘어가니까 장화 신고 경매 참가해서 장화 신고 밭에서 일하다가, 야, 그 열기 대단하대 아주. 그때 막 조치원, 그때 조치원 쪽 막 그 농지가 많이 경매로 넘어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농지도요 괜찮은 거 경락 받아서 거기다가 농막 하나 짓고 이제 여기 전원주택 하나 짓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실시를 봅니다. 자, 1번 매각은 호가, 기일, 기간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은요 기일 입찰해. 하루 날 잡아. 그래서 우리가 매각 기일 이렇게 기일 하루. 자, 2번 매수 신청인 자격입니다. 일단 누구나 참가해요. 자, 이건 몰라도 되고, 거기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뭐냐? 심판 봐야 되는 사람들은 참가하면 된다 안 된다? 지네들이 심판 봐야 되는데 참가한다, 말이 돼 안 돼?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수들은 안 돼. 또 친척한테 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래서 친척도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의 친구는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친구는 있죠. 아니, 없잖아. 거의 친족만 돼 있지 친구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는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 친구로 둬야 돼 안 둬야 돼? 그래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친구 있어 없어? 항상 우리 현실은 비극이야. 우리 이런 사람도 친구로 두고 그래야지 말이야. 없어. 돈 벌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 엉뚱한 친구들만 있고 막 술 먹고 전화하는 친구나 있지 말이야. 없어 맨날. 그래서요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종시면 국토부 공무원 여기 혹시 누가 있다, 국토부 소속 국장이 있다, 그 아파트 바로 옆으로 이사가라. 진짜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우연히 만난 척 인사하면서 어디 갔어요? 이제 일요일날 뭐 아니면 골프 치러 가러 뭐 하나 친하게 지내가지고 얘기하다가 소스를 얻는 거야. 소스. 어디 개발된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는 거야. 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친구 없으면 이웃이라도 만들어야지. 우리 이웃이라. 응? 그런 것도 못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당연히 참가 못하죠. 그 다음 3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 경매 참가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 걸고 참가합니다. 이때 얼마? 최저 매각 여기 아까 여기 10%니까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수표로 딱 끊어가지고 와서 경매 참가. 그래서 이제 개인한 소나 참가 못하게 자 이렇게 이제 보증금 걸고 참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 D 해가지고 3억 5천, 3억 4천, 3억 4천, 3억 1천 이렇게 참가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최고가.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요. 1등.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보증금 받고 돌려줍니다. 집에 가는. 그런데 안타깝게 1등이 안 됐어. 혹시 1등이 포기하면 내가 살래요 하고 차순위 신고할 수 있어요. 차순위. 근데 차순위는 아무나 못해.
자, 그래서 차순위는 아무나 안 되고 거기 조건을 봐요. 차순위는요, 최고가 이 사람이 쓴 금액 있죠? 이 사람이 쓴 금액에서 아까 입찰 보증금 3천만 원 이걸 뺀 거보다 많이 써야 돼. 그럼 3억 5천에서 3천만 원 빼니까 얼마? 이거보다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못해. 차순위. 간격이 벌어지면 안 돼. 왜? 또 지니들이 짜고 칠 수도 있거든. 막 실제로 가면 이 사람이 나 5억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다녀. 그럼 다른 사람은 참가해 못해. 안 하겠죠. 자기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리가 없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3억 10원 써. 3억 10원 해가지고 나 안 살래요.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차순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등이 2명이다 그럼 2명은 따로 입찰 붙여요. 1등의 2명이면. 근데 차순위가 2명이다. 같은 금액에. 그럼 차순위는 추첨합니다. 경쟁할 필요 없어. 그냥 1등이 내가 샀거든. 그럼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6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자, 공유 지분이 경매로 넘어와. 자, 그래서 이 중에 이 지분이 하나가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A가 3억 5천 썼는데 이 공유 지분은요. 이 공유자 중에 만약 갑이 여기 지분권자로 해봐요. 이건 내가 살게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동으로 차순위가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지금까지 고생하고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법정 가면 혹시 공유 지분이자 그러면 집행관이 혹시 우선 매수 하실래요? 물어봐. 내가 할게요. 그럼 넘어가.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조심. 그러니까 이제 우선 매수 할지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돼.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7번.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럼 이거 유찰이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유찰이 되면 이때는 가격을 20에서 30% 깎아줍니다. 보통 20%인데 물량이 많은 동네는 30%까지. 그래서 여기 대전도 아마 다 30%예요. 천안도 30%고 인천도 막 물량 많은 데는 다 30%. 그러니까 한번 유찰되면 가격이 팍팍 떨어지는. 그럼 이때 다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세매가. 유찰이 되면 세매. 그 다음. 자, 이제, 1등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길.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절차상 하자는 있는 또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 참가.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판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허가할 건지 불허할 건지인데. 자, 1번 봅니다. 주로 이거예요. 자, 목적물 취득의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다 이거 이제 매각 이때까지 제출한다. 주로 뭐냐면 농지. 농지 같은 경우 뭐가 있어야 된다? 농취증. 그래서 이제 농취증을 이때 얼른 가져와야 돼. 이때 농취증을 가지고 와야 허가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불허 때려. 주로 이거예요. 그런데 2번 매각 허가 불허 결정 이해관계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해관계는 어떤 경우냐면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이 사람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깔끔하게 다 해결돼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으면 즉시 항고합니다. 근데 이 즉시 항고를 옛날에 누가 채무자가 많이 악용했어. 그래서 즉시 항고하잖아요. 그럼 항고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 일단 경매 절차가 중단돼요. 그래서 2달, 3달 일단 딜레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채무자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빚 갚고 경매를 취하려고 이렇게 이걸 악용했어. 그래서 즉시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 걸고 해야 돼. 여기 체크. 항고 보증금보다 매각 대금의 10%.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아까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이 10%고 항고 보증금은 그럼 매각 대금 뭐 이거 팔린 금액 여기에 10% 그러니까 3,500. 그런데 항고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잖아요. 그럼 그 돈 뺏어버려. 그러니까 채무자가 항고해 못해 이제 못해.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다 끝나요. 다 돈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경매 방해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이해관계인이 했을 때는 이제 돌려줍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만일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집행관들이 똑바로 못했어. 그럼 이제 이거 불허를 때려. 그럼 이때 불허가면 경매 다시 해야 돼. 이때도 무슨 배가? 이때는 가격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 왜? 안 살 사람 있잖아. 이때.
여기는 유찰은 없으니까 깎아주는. 이때는 안 깎았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 자, 그러면 이제, 자, A가 이제 이거 샀잖아요, A가. 자, 그래서 이제 A가 지금 3억 5천 써서 1등이 됐잖아요. 자, 그럼 대금 납부 기한. 그래서 한 달. 기일이 아니라 뭐다? 기한. 그래서 이제 이 기한 내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3번. 채권자가 매수인이다. 그럼 상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A도 자기도 받을 돈이 있어. 1억. 그럼 1억 센티메가 얼마만 내면 된다? 2억 5천만 내면 돼. 주고 받고 하는. 그 다음에 4번 대금 미납. 자, 무슨 얘기냐? 이때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내가 또 안 해야 되는 경우가 몇 억 나타난 거야. 그럼 이거 몇 억 더 주고 사야 돼? 포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안 사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입찰 보증금 날라갑니다. 이거 날라. 경매는 자기가 책임져.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 분석 잘못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보증금 날리는 사람 많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걸 경매가 뭐라고 하냐? 독 있는 사과 그래. 자, 독 있는 사과 먹고 죽어야 돼. 그냥 포기해야 돼.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 포기. 그래서 이제 독 있는 사과 이래. 금만 분재를 싸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또 그래. 난 그래도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 네가 신데렐라냐 막 이래. 경매 법정 재밌는 거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데렐라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석을 잘해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안 사고 포기하면 내가 살래요. 이게 차순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차순위도 하면 돼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요즘 차순위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차순위도 어떤 경우냐? 우리 문중 종갓집이 경매로 넘어가. 근데 금액을 썼는데 1등보다 안타깝게 적게 쓴 거야. 넘겨야 돼, 사와야 돼. 그럼 우리가 차순위 할게요 이래. 그럼 차순위 하면 뭐냐? 그냥 이 사람한테 저기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주고 플러스 알파 얼마 더 주고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넘기려고 물건 그런 경우나 차순위 하지 다른 데는 안 해.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는데 자기는 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근데 문제는 보통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온대. 그 바람에 기간이 지난 거야. 그럼 아깝잖아 이거 날리니. 그래서 막 친구한테 부랴부랴 돈을 빌려서 거기 재매각일 며칠 전까지 3일. 자, 이때 대금을 안 내서 다시 하면 뭐라고 한다? 재매각. 경매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때 경매 다시 하는데 이때 포기한 사람 여기 참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너 때문에 이거 뭐요? 경매 다시 하잖아. 경매 다 마무리됐는데 이놈이 마지막에 틀어버린 거잖아 지금. 그럼 이런 재수 없는 놈 때문에 하니까 뭐라고 한다? 재매각이라고. 재수 없는 놈 때문에 하니까 뭐다? 재매각. 앞에는 뭐라고요? 세매각. 이 둘은 세매각. 여기는 뭐다? 왜 재매각? 재수 없는 놈들. 다 막판에 튼 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은 참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지 때문에 다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랴부랴 3일 전까지 돈을 가지고 뭐 한다? 재매각 취소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허가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이거 배당. 이제 이 대금을 완납하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은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건데, 배당은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 인도명령 봐봐요. 10번. 10번의 인도명령. 자, 10번 인도명령.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 주택이라고 해봐요. 이 주택을 3억 5천에 이제 경락을 받았어.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걸 자기가 쫓아내야 돼. 점유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채무자, 처자식들. 또 세입자가 대항 요건 안 갖추고 확정일자 안 갖춰서 못 받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쫓아내야 돼. 근데 인간적으로 차마 해 못해. 차마 못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경매 누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다 쫓아내죠. 그래도 안 나가면 안 돼. 이건 공권력이니까 업무 집행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라 몇백만 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해야 돼.
인도.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체크. 대금 납부 6개월.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대금 납부 6개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 순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거기 영수이면 봐봐요. 아까 경매비용 제일 먼저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3 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이것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 세입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을 받고 발코니 확장하고 샤시 공사를 새로 싸게 해서 3천만 원 들였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유익비. 유익비는 집주인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주인 거요, 세입자 거요? 세입자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돈 다 가져가면 돼, 안 돼? 그것은 제일 먼저 세입자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주인 게 아니니까 채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1순위가 우리 아까 최우선 변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채권자 받아간 최우선 변제. 2순위가 당해세. 세금도 만만치 않아. 이 당해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해세를 봅니다. 이 당해세인데, 자, 이것보다도, 자, 이걸로 제가 설명합니다. 당해세가 이제 국세, 지방세, 그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생긴 세금이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저당권자가 2월 1일, 확정일자가 4월 1일, 그리고 당해세가 6월, 순서가 이 순서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4억의 배당,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순서가 2순위여도 자기까지 배당 받을 줄 알고 들어간 거야. 근데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그래서 이번에 세금 이거 다 정보 제시하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세금까지는 모르잖아. 그랬는데 느닷없이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당해세가 맨 먼저 받아가요. 국가 세금이.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 받아가잖아요. 자, 남은 거 있어 없어? 한 푼도 없잖아. 그래서 얘가 자살한 거예요. 얘가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당해세가 이 세입자 주는 걸로. 국가가 이거 포기하고 세입자. 오직 주택 임차인만. 그리고 이제 저당권 받아가고, 이제 그러면 지는 1억 없으니까 못 받아가요. 근데 만일, 자, 당해세가 2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억은 여기다 주죠. 1억 남았죠. 그러면 여기보다 먼저 받아. 오직 주택 임차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날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가 그거야. 엄청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 이해돼요? 이거 먼저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매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